안녕하십니까, 꼼돌이 아빠입니다. 소방설비기사 전기 실기 관연도 문제 2018년 2회 단답식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답식 비율이 50% 이상 되니까 단답식이 많이 중요하죠, 맞죠? 1번 감지기 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 설치 기준 3가지를 적으시오. 요거 별 5개고요 4점짜리입니다. 종단저항의 설치 기준, 종점, 종단저항의 설치 기준, 종점, 감전, 종점까지 가면 감전당한다. 종점까지 가면 감전당한다. 종점, 감전. 종단저항,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하며 종단 감지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구별이 쉽도록 해당 감지기 기판 및 감지기 외부 등에 별도의 표시를 할 것. 감지기를 갖다가 그 수신기에 설치하면 수신기에다 설치하면 그 기판에다 설치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감지기의 저항을 갖다가 종단 저항을 감지기 말단에다 설치하는데, 그거를 원래는 그 천장 위에 감지기가 말단 감지기가 있거든요. 그럼 걔들 갖다 감지기 외부 등의 별도를 표시해야 된단 말이에요. 천장 위에 있으니까 표시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기판에 설치할 때도 표시를 해야 된다. 3번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높이는 바닥에서 1.5m 이내. 종점까지 가면 감전당한다. 종점, 감전.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감지기 회로 끝부분에 설치하며 종단 감지기에 설치할 경우에는 구별이 쉽도록 해당 감지기의 기판 및 감지기 외부 등에 별도의 표시를 할 것. 3.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내에 설치할 것. 비상 콘센트에 대해서 2번 해놨는데요. 갈로매역이네, 맞죠? 갈로매역이 전원 회로는 각 층에 있어서 2개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거는 저 소방관들이 하고 이제 불을 끄고 오면은요, 한쪽 회로 죽으면 안 되니까 양쪽 회로를 하라 이 말이죠. 2개 이상 되도록 할 것. 각 층에 2개 이상 되도록 할 것. 다만 설치해야 할 층의 비상 콘센트가 1개일 때도 있거든요. 하나일 때는 하나의 회로로 할 수 있다. 단, 여기 이제 기준이지, 기준. 2개 이상 허락하는 거. 전원 회로는 주 배전반에서 전용 회로로 할 거. 전용 회로로. 다른 거하고 연결시키지 말고 주 배전반에서 전용 회로로 할 것. 다만 다른 설비의 회로의 사고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그 다음에 콘센트마다 차단기를 설치하는데 배선용 차단기라요. 누전 차단기가 아니고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하고 충전부는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4. 하나의 전용 회로에 설치하는 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한다. 10개까지 한다. 10개까지 달아갖고 10개까지 이렇게 달아낸단 말이죠. 10개까지. 한 개의 콘센트 용량은 1.5kVA, 1.5kg 이상 되는 것으로 하면서 3개 이상일 때도 4.5kg로 한다. 1개일 때 1.5, 2개일 때 3kg, 3개일 때 4.5, 4개일 때 4.5, 5개일 때 4.5, 6개일 때 4.5 이렇게 나가죠. 4.5kg. 6번 비상 콘센트의 절연저항은 절연저항 측정은 DC 500V에 20메가옴 이상 할 것. 비상 콘센트의 절연저항. 그래야지 합격입니다. 요거는 이러면 절연저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절연저항. 제1경계구역인 말이 나오면 무조건 DC 250에 0.1, 1 이렇게 되죠. 제1경계구역 나오면 0.1메가옴, DC 250V, 얘만 250V로 얘만. 그리고 1 나오면 0.1. 그 다음에 유비는 자동가수, 유도등,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누전경보기, 자동화재 속보설비, 가스 누설 경보기, 수신기, 유비 간우 장비할 때 유비 있지 알죠? 유비.
유비누 자동가수. 유비누 자동가수. 그거 나오면 DC 500V에 5메가옴 이상 나오면 합격이죠. 유도등 같은 경우에 절연지향 측정할 때 5메가옴 이상 나와야 된단 말이죠. DC 500V 갖다 놓고 딱 측정했을 때 5메가옴 이상이 나와야지 합격이고, 비상경보 설비, 비상조명등, 누전경보기, 자동화재 속보 설비, 가스 누설 경보기, 수신기 이렇고요. 그 다음에 경발중 콘센트 기기, 경종, 발신기, 중계기, 비상 콘센트, 기기에 절연된 선로관, 기기의 충전부와 비충전관, 기기의 교류 입력처 외양관, 요거는 20메가옴 이상. 감지기는 가수 전락하마 10회로 이상 돼야 된다 이 말이죠. 10회로 이상 되는 가스 누설 경보기, 수신기, 그 다음에 감지기, 요거는 50메가옴. 내가 가수 나오는데요. 가수 나오는데 여기서 이과에는 50메가, 5메가, 50메가, 10회로 이상, 50메가. 경발중 콘센트 기기는 20메가옴 이상. 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 감지기 회로에 대해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 감지기에 대해서, 요거는 감지기 회로 저항을 감지기 회로 저항은 50메가옴이에요. 50메가옴. 무슨 통신도 임피던스가 50옴이고, 50옴이 우리 안에서 50옴 두 개 나오죠. 50옴. 두 개 나옵니다. 공통선에 담당하는 구역은 7개 이하. 이거는 뭐 하도 많이 갖고 맞지. 7개 이하. 지구 음영 장치의 시험 방법 및 판정 기준. 시험 방법은 임의의 감지기 발신기를 작동했을 때 화재 신호와 연동하여 음향 장치의 정상 작동. 시험 방법은 임의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했을 때 화재 신호와 연동하여 음향 장치의 정상 작동했을 때 이렇게 하는 거고, 판정 기준은 지구 음향 장치가 작동하고 음량이 정상일 것. 음량은 음향 장치 중심에서 1m 떨어진 곳에서 90dB 이상일 것. 음량은 음향 장치 중심에서 1m 떨어진 곳에서 90dB 이상일 것. 자, 우리가 보통 하는 음향은 90dB래요. 대부분 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 비상방송, 비상경보, 공장이나 공업용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90dB. 근데 건전지로 하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불났다고 그 경보 알려줄 때는 85라요. 요건 건전지라서 85 약간 낮아요. 요까지. 그리고 누전 경보기하고 가스 누설 경보기를 특정 관계인. 그때는 70, 90, 85, 70. 그 다음 고장났을 때 60, 90. 대부분 다 90이고, 건전지로 하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85, 약간 빠졌어요. 건전지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관계인, 특정한 누전 경보기, 가스 누설 경보기, 특정인의 관계인한테 말 때는 70dB. 그 다음 고장났을 때 60dB. 그렇습니다. 자, 요거는 4번. 기본 가닥수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 거짓 푸는 것보다 암기 수준이라 갖고, 기본 가닥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기본 7가닥. 가스 소화 설비는 기본 8가닥. 이 안에는 CO2하고 할론이 있어요. 준비 작동식 스프링쿨러에는 기본 9가닥. 거기서 여기는 7에서 증가하는 게 2가닥씩, 2가닥. 그 다음에 가스, CO2하고 할론은 5가닥씩 증가, 5가닥씩. 8 플러스 5. 그 다음에 준비 작동식은 9 플러스 6. 그래서 가닥수가 처음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7가닥, 그 다음에 9가닥, 그 다음에 11가닥, 13가닥, 15가닥, 이런 식으로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가스, CO2하고 할론은 8가닥, 그 다음에 5가닥 더 있는 거 13가닥, 15가닥, 18가닥, 23가닥, 28가닥, 이렇게 이제 5씩 증가하고, 그 다음에 준비 작동식 스프링쿨러는 9가닥 기본에서 그 다음에 6가닥 돼갖고 15가닥, 21가닥, 27가닥, 33가닥, 이런 식으로 증가하거든요. 요거만 기본적으로 외우면 가닥수 문제는 요즘 좀 쉽게 나오기 때문에
예, 요거만 외우면 되지, 맞죠? 요 순서하고. 7 플러스 2, 8 플러스 5, 9 플러스 6. 요것만 외우면 기본적으로, 예,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될 거죠, 맞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한 번 더 들어가 볼게요. 7 플러스 2는 왜 7 플러스 2냐 하면은, 감지기 공통, 그 다음에 공공표, 발전, 경감, 이렇게 가닥수 7가닥. 7가닥 중에서 경종하고 감지기는 2가닥씩 이제 늘어나는 거죠, 맞죠? 그렇게. 감지기 공통, 그 다음에 요거는 경종 표시등 공통, 그 다음 요거는 표시등, 요 발신기, 응답선이라 하기도 하고요. 전화, 그 다음에 경종, 요 감지기. 우선 경보 방식일 때 5층 이상이고 3,000제곱 초과할 때 요때 경종성이 한 개씩 계속 되는 거라요. 그럼 처음에 7가닥이고 그 다음 층수항에 내려가면 9가닥이고 그 다음에 11가닥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고 더하기 2씩. 그 다음에 가스 소화 설비는 CO2하고 할론이 있는데 요거는 전원 플러스 전원 마이너스, 요거는 요 두 개는 교차례 방식이거든요. 감지기가 2개 들어가요. 감지기 A, 감지기 B, 요도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 감지기 A, 감지기 B, 기동 스위치, 방출 표시 등, 사이렌, 그리고 방출 지연 스위치, 요까지. 요것만 반복이 되는 거라 계속. 자, 그 다음에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 감지기 A, 감지기 B, 밸브 기동, 밸브 개방 확인, 밸브 주의, 사이렌, 요까지. 그 다음 전화는 곧 한 번만 하고 나머지는 계속 공통으로 계속 떠붙는 거라요. 그러면 요것만 9 플러스 6, 처음에 9, 요거는 8, 여기서 5가닥 더하면 13가닥, 그 다음에 5가닥 더하면 18가닥, 요거는 9개에서 6개 더하면 15가닥, 그 다음에 6개 더하면 21가닥, 요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는 거죠.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외워야 될 거죠, 맞죠? 요 빨간색은 중복되는 거예요. 중복. 자, 그 다음에 수평거리. 음량장치는 아까 저쪽에 음량하는 거 모든 소리 나는 음량은 90dB 했잖아, 맞죠? 이어서 보통 음량장치, 경종, 사이렌, 비상방송, 발신기 기본적으로 25m, 25m. 콘센트도 특수한 경우는 50m인데 여기서 지하 상가라든지 이럴 때는 또 다시 원위치로 가갖고 25m로 간 거예요. 거의 25m죠, 맞죠? 발신기는 그 손으로 눌러야 되기 때문에 25m인데 보행거리를 한 가지 더 주놨어요. 만약에 콧마개가 지어져갖고 바로 옆방인데 거리는 수평거리는 25m 안쪽인데 보행거리가 저 너무 멀리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보행거리를 추가를 한 개 더 주놨어요. 발신기는 25. 그럼 나머지 음향장치 싹 다 25m인데 발신기는 바로 옆방에 또 있었기 때문에 40m. 예. 발신기 하나의 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25m. 경종 21m. 사이렌 거리가 25m. 요래가지고 맞죠. 근데 발신기는 요 바로 옆에 칸막이가 있으면 여기서 돌아가서 못 가기 때문에 요래 돌아서 오는 거리가 40m. 여기서 여기까지 수평거리 봤을 때는 25m인데 25m라도 요 돌아서 만약에 요 문이 요래 있을 때 돌아서 오는 거리는 40m라고 딱 지정되어 있죠, 맞죠? 경종은 어차피 바로 옆에 있어도 상관없이 소리가 다 들리는데 발신기는 눌러야 되기 때문에 보행거리를 40m를 더 주놨는 기라, 맞죠? 그리고 콘센트는 50m. 콘센트는 50m인데 지하 상가 3,000제곱 이하는 결국에는 또 25m로 가는 거예요. 요 25m가 그 수평거리. 모든 거 웬만한 거는 다 25m인 거라요, 맞죠? 거리가, 거리 높이가. 예. 그 다음에 연기 감지기. 연기 감지기는 수평거리 1종, 2종 똑같고 30, 3종은 20. 수평거리, 수평으로 할 때. 그 다음에 수직거리 15, 1종, 2종 같고 3종은 10. 예. 좀 시작하고 하면 되겠네. 연기 감지기는 수평거리는 30, 20, 수직거리는 15, 10. 1종, 2종 친구고, 맞죠? 30, 20,
15, 10. 객성 유도등 객사락 하는데 이거는 4분의 1, 4분의 n 빼기 1 이렇게 되죠. 맞죠? 그다음 유도 표시. 유도 표지는 15분의 마이너스 1. 복도 통로, 거실 통로는 20분의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맞죠? 그리고 무선기기 접속 단자, 무통, 무전기 그쪽에 접속 단자는 보행거리 300입니다. 이야. 자, 요거는 이제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는 결국에 연기 있잖아요. 연기 감지기거든요. 연기 감지기는 광전식, 연기 감지기 중에는 감전식, 강전식하고 이온화식이 있는데 연기에는 광전식과 이온화식이 있다고. 이온화식. 근데 광전식 안에는 또 세 가지 서포트형 감지기고 분리형 감지기 있고 공기 흡입형 요래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 이제 요 서포트형 있고 분리형 있고 공기 흡입형이 있다고. 근데 광전식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연기 감지기는 한 감지기 안에 송광부하고 수광부가 있어갖고 그 안에서 그 먼지 나는 걸 갖다가 송광부에서 딱 그 레이저를 쏘면 수광부에서 받아갖고 그 쏴는 그 중간에 광량을 체크해갖고 연기가 싹 지나가면 광량이 조금 되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갖고 그거를 체크해갖고 연기 감지기가 작동하는데 요 광전식 스포트형 말고 분리형은 연기 감지기인데도 이게 분리돼 있어요. 건물 한쪽에서 이쪽으로 쏘는 거예요. 이렇게 광전식 분리형. 그 다음에 광전식 공기흡입형은 공기 배관을 쫙 깔아놓는 거야. 이렇게 쭉 이렇게. 그래갖고 이 안에다가 중간중간에다가 공기를 빨아당기는 데가 있는 거라 맞죠. 그래갖고 공기를 빨아당겨. 그래갖고 여기 맨 최종으로 딱 오면은 최종 왔을 때 여기에서 이제 이쪽으로 해갖고 요걸 송광부에서 수광부로 쏴갖고 그 지나가는 양을 체크하는 거죠. 맞죠. 요거는 이제 분리형. 그냥 딱 분리돼가 있는 거고, 요거는 공기흡입형. 요거는 공기흡입형 감지기고, 그 다음 서포트형은 한 감지기 안에 요 천장 위에 있으면 요서부터 요 송광부가 요래 해갖고 한 감지기 안에 들어있어갖고 연기가 요래 싹 지나가면은 요걸 갖다가 요래 체크를 해갖고 요소 한 감지기 안에서 체크하는 거고. 서포트형. 요거는 분리형. 요거는 공기흡입형. 연기식이라고 합니다. 연기 감지기. 이거. 자, 여기서 송광부하고 수광부에 설치된 뒷벽으로부터, 자, 여기 송광부면 여기 수광부거든요. 그리고 뒷벽 1m, 요 뒤에 뒷벽 1m. 그 다음에 수광부에서 뒷벽 1m. 이게 어떨 때는 1번을 갖다가 분리해갖고 1번 송광부의 뒷벽은 몇 m? 1번 송광부 뒷벽 1m, 2번 수광부 뒷벽 몇 m? 1m. 요렇게 분리될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광축의 길이는 공칭 감시거리, 여기까지 공칭 감시거리 5m 이상 100m 범위까지. 그 다음에 광축의 높이는 천장등 높이의 80% 이상. 천장등이 있으면 천장등의 80% 이상으로 하라. 예, 80% 이상. 광축은 나란한 벽으로부터 0.6m 이상 이결시키게 돼요. 이 나란한 벽하고 요거하고 사이를 0.6m 이격시켜라. 그리고 감지기 수광면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한다. 햇빛 받으면 이게 광량이 자꾸 조정이 되는가 봐요. 이렇게 수광면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한다. 예. 6번 끝났습니다. 그리고 발신기 표시등은 불빛의 부착면으로부터 몇 도 이상 범위의 몇 메타 거리에서 식별되어야 되는가? 발신기 있지 않습니까? 발신기라고 요 있으면 요 발신기가 요 있으면 발신기. 그러면 이게 요 15도가 아니고 요거 15도라는 거예요. 요 15도. 그럼 이만큼 하는 거아닙니까? 맞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가갖고 여기까지 거리가 10m, 10m. 여기서까지 10m. 그렇게 범위가 많죠. 이만큼 되니까 맞죠. 요거 15도라 하시면 15도. 이 벽하고 넓죠 맞죠. 15도 범위에서 10m 거리에서 식별. 스포트용 감지기는 45도라요. 이거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스포트용보다 요 발신기는 범위가 이제 아주 넓죠 맞죠. 15도 이상의 범위라 해서 15도 이상 범위에서 10m 거리에서 식별. 발신기. 자, 8번 심벌 명칭을 쓰시오. 종온식 스포트용 감지기.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종온식 스포트용 감지기, 차동식 스포트용 감지기 이렇게 해갖고 한 줄, 보상식 스포트용 감지기 두 줄, 방수형 감지기 이렇게 똑같아. 이 모양에서 그냥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검출부. 예. 방출 표시등 이렇게 표시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해갖고 밑에 요렇게 표시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수동 조작함 RM 네모 해갖고 RM 사이렌 모터 사이렌 전자 사이렌 연기 감지기 수신기 부수신기 중계기. 아이고 이거 봐. 이렇게 여기 중계기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자. 8번 축전지 충전 방식 5점이죠. 별 3개네. 별 3개. 보통 충전 방식 필요할 때마다 표준 시간율로 충전하는 방식. 보통 급속 충전 방식 보통 충전 방식의 2배 급속. 그 다음에 회복 충전 방식 기능 회복 말로 어마 회복. 그 다음에 세류 충전 자기 방전만 아마 지그밖에 모르는 게 있어. 지그밖에 자기 방전 양만 충전 세류 충전 세리 된다. 한번 때려야 된다. 세리 충전 세리야 된다. 자기 방전 양만 항상 충전. 부동 충전 전지의 이제 이게 부동 충전 이게 이제 전지의 자기 방전을 보충함과 동시에 상용 부하에 대한 전력 공급은 충전기가 부담하게 하되 어려운 일시적인 대전류 부하는 축전기가 부담한다. 이래 되죠 맞죠. 요게 이제 그 그림인데 교류 전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중간에다가 아답터 충전기죠. 충전기 선을 뒤에 이제 싹 뽑아내는 거죠 맞죠. 그럼 요게 이제 DC가 발생되잖아 맞죠. 이걸 충전기를 다른 말로 이제 인버터는 DC에서 AC로 가는 거지만 요건 이제 컨버터 아답터 충전기 정유기 다 비슷한 말이죠. 정유기. 예. DC에서 AC에서 DC로. 이거 DC니까 어차피 건전지 야가 DC잖아요 맞죠. DC를 준단 말이죠 맞죠. 정유기에서 요 축전지가 있고 요 부하가 있고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되죠 맞죠. 간단하게 쭉 해갖고 그냥 부하 하나 그리고 건전지 하나 그리면 되죠. 축전지 회복은 회복이고.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